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사전 증여 및 상속 절세 전략 근무 시간에는 5편이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데 좀 무리 없이 줄 수 있는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절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이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파트를 주었을 경우에, 자녀에게 주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의 탈세 의심거래, 주택에 대한 탈세 의심거래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총 531건 중에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211건입니다. 무려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파트 편법 증여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 1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자, 부모가 2억을 줬어요. 현금을 2억을 주면서 뭐 증여신고 했겠죠.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줬던 금액 약 4억 원 정도를 친척 각각의 4명의 친척에게 1억씩 줘서 당신이 증여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했을까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전편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도 누진세지만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더 커지는 구조예요. 따라서 뭐 10% 구간, 20% 구간 각각 최대 50%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1억씩, 자 1억은 10%잖아요. 그래서 1억씩 각각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조금 탈루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됐는데요. 자, 결국은 친척이 1억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겠죠. 대부분 자금이 갑자기 생긴다. 이것은 뭐 거의 추정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1억을 줬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고요. 또한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임대보증금 5억, 자,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5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을까요? 소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보증금 5억도 제가 볼 때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면 도합 11억을 부모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증여세가 한 3억 정도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한 2억 7, 8천? 와, 이 세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자금 출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많이들 절세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13억 원인 아파트가 대출금 9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대출금 없이 이 13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3억 4천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출금 9억, 자, 대출금 9억은 자녀 명의로 바뀌는 거죠. 9억이 바뀌면서 차액, 얼마죠?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부담을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왜 낼까요? 자, 시세가 13억이 지금 현재 13억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구입할 때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에서 13억 오를 동안 어떤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도 최초의 대출금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차익만큼을 계산을 해서요. 이 대출금의 차익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내기 때문에
자, 증여세는 누가 내죠? 수증자 받는 자녀가 내죠. 3억 4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6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부모가 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세원 확보. 자, 이게 좀 미흡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제목 자체를 부담부 증여의 진실게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담부 증여가 그렇다고 뭐 절대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인가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가 3억 4천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절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명의로 이 9억 원이 자녀 명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돼요. 이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준 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또 내게 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는 최소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 부모가 내주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가 이 이자를 6년 동안 내게 되면 3% 이자를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자, 9억에 대해서는 1억 6천이 되죠. 그러면 6년이 지나게 되면 이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절세 금액 자체가 이자를 계속 상환할 경우, 6년이 지날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녀의 소득으로 빨리 대출금을 상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가 줄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9억이라는 돈을 자녀가 빨리 상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고가의 주택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득을 자녀에게 만들어주면서 같이 증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희가 증여 플랜을 할 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담부 증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두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으나 이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이 자녀에게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절세 효과는 줄어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발표를 했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양도가액이 10억이죠. 취득가액이 5억이잖아요. 그죠? 네, 5억만큼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자, 대출금도 역시 50%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에 대해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되고요. 세율도 중과되지 않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9,400만 원 정도로 2주택, 3주택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오히려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세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절세하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셨으면요,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